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원외교 비리의 적나라한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보다 한 발 앞서서 특위까지 구성했던 국회에서는 지난 100일 동안 뚜렷한 성과도 없이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자 앞에까지 가서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원외교 청문회에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자원외교 청문회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지급 기준이 결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 돈보다 진실규명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면서 보상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섣부른 보상안 발표로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등 가족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희생자 가족들은 격앙된 어조로 정부가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을 돈으로 능욕했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52명이 나서서 삭발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이 먼저라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속히 배상 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는 정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티즌들 반응은 갈렸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사고 후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쳤다. 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느냐면서 정부를 비판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받을 보상금으로 세월호 인용하자고 주장해보라. 라면서 유족들이 너무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지 오늘 이틀째 아닙니까? 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전남지사 그리고 이를 조례로 뒷받침한 경상남도 도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 소환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 지원 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 낭비 등에 대해서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지사는 총 투표권자의 10%, 도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소환 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주민 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의 취임 1주년은 올해 7월입니다. 네. 그동안 그 주민 소환 투표 시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투표율이 미치지 못해 실제 소환까지 간 사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7월 이후에 홍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몸값 높이려고 애들 이용한 홍지사는 반드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말이 쉽지 그게 쉽게 이루어지겠나라는 회의적인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캐나다 연방경찰이 전국 대도시에서 성매매 조직 일제 검거에 나섰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한국인 조직원과 여성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퀘벡주 생위베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성매매 조직 일제 검거 작전을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토론토와 몬트리올 지역에서 조직의 주범 6명을 체포하고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 5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매매 조직원 6명 중에는 천모 씨 등 한인이 포함됐고 네. 추가로 행방을 쫓고 있는 2명의 수배자 중 1명도 한국인인 한국인이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또 중국과 한국 출신 여성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들은 육로로 미입국하거나 불법 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들어왔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네요. 경찰은 이들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 자동차 및 현금 등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 톡톡이 시키고 있다고 붕괴했습니다. 동기하겠죠? 네. 네. 한 네티즌은 남성은 성매수하러 외국으로 나가고 여성은 성매매하러 외국으로 나가고 부끄럽다는 댓글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박 대통령의 중동 발언을 인용해서 젊은 사람들 텅텅 빌 정도로 해봐라. 다 어디 갔냐? 다 캐나다 갔다. 라는 말로 현실을 비꼬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그런데 서울 지하철이 이게 늘어나는 공짜 손님 때문에 말이죠. 아주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3년 연속 지금 적자가 되고 있다는 네. 이야기인데요.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양공사는 2012년 3,7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2013년에는 4,172억 원. 작년에는 4,25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지하철 적자 확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증가와 무료 환승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양공사의 손실액은 메트로가 1,740억 원, 도시철도공사가 1,140억 원으로 총 적자의 6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또 하나 적자 확대 요인은 광고 매출 감소였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 대중화로 열차 내 광고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또 역사 내 광고 또한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관계자는 요금 인상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전체 승객 중 13에서 14%가 무임승차인데 네. 인구 고령화로 이 비율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넷상에서 의견을 많이 교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무상급식 주장하면 종북이라던데 지하철 무임승차도 종북 아닌가 폐지해라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무임승차도 선별적으로 하자. 가난한 노인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만 공짜로 타게 하면 된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노인들 돈 내고 타라 이런 얘기죠. 최근 음란 화상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뒤에는 돈을 뜯어내는 이 범죄 조직이 있더군요. 네. 그럼 무슨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캠. 네. 좀 희한한 말도 다 있네. 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화상 채팅으로 상대의 음란 행위를 촬영한 뒤에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죠. 네. 이제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채팅으로 시작하는데 곧 이것이 음란한 대화와 행위로 이어지고 상대 측 여성이 목소리를 더 깨끗하게 듣고 싶다며 특정 앱을 설치하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내려받는 순간 남성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가 고스란히 가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피싱 조직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한 음란 행위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고 아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인들에게 영상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네. 최대 3천만 원을 빼앗긴 남성도 있었고요. 음란 영상이 장인에게 전송돼서 이혼당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장인한테 전송이 돼버렸군요. 네. 심지어는 수치심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까지 하면 몸캠 피싱 피해자는 전국에 상당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티즌들은 범죄 조직을 비난하면서도 낯선 상대와 음란 행위를 한 남성들도 잘한 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잘한 건 없다. 예. 한 네티즌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목숨까지 빼앗는 인면수심의 인간들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차라리 야동을 보라 이러면서 남성들을 질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자원외교 청문회에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물정 공구사업은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출석해서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1223번님 의견이시군요. 전 정권이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에 떳떳하다면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30번님 의견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출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6260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자원외교 청문회에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이동이 좀 어려워지는 주 후반으로 접어든 데다가 비까지 내려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간선도로 가운데 돌발 구간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 때문에 뒤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고요. 압구정로 성수대교 남단과 압구정역 사이 1차로에서 도 사고 때문에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신촌도 신촌 교차로 방향으로 신촌 기차역 입구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끼리 부딪혀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호남 민심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을은 물론이고요.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는 서울 관악을에 야권 진영 후보가 난립하면서 여당에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사수 끝에 전남 순천 곡성에 당선하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계세요? 네네. 저 광주 서구을에 안 가 계시고요. 내일 아침에 바로 또 새벽에 출발할 겁니다. 오늘 네.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서.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서. 네네. 네. 자, 서구을에 가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 지역 민심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직은 사실은 민심은 좀 관망입니다. 네. 관망 상태고. 네. 그렇지만은 저는,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원망이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네.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중간에 1년 남겨놓고 선거를 치르게 됐느냐, 원인이 뭐냐. 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다 탈당하고 했던 사람들은 몰려온다냐 하는 네. 그런 원망도 좀 있고요. 예. 제 입장에서 얘기입니다만은, 네. 뭐 또 새로운 신진 하나 나왔는데 희망도 좀 가져보고, 네.
그래서 관망, 원망, 희망. 아, 예. 그게 민심이라고 봅니다. 망자 돌림이네요. 네. 네. 근데 이 서구 을 지역구는 원래 저 이정현 의원님하고 그건 인연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저 계속 출마했었던 지역이죠. 그렇죠. 한 번은 예. 유권자 대비 0.7%, 네. 전체적으로 한 1%를 얻은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지난번 19대 총선 때는 39.7%를 와. 얻었습니다만은 두 번 다 떨어졌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당에서는 뭐 제2회 이정현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아주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산 폭탄에다가 당선되면 최고위원까지 시켜주겠다 그랬다면서요? 저희들도 광주에서 한번 해야죠. 30여 년 해야겠다. 동안 네. 한 당 일색, 진짜 독점, 독식, 독주, 이런 것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새누리당에서도 이번에 정말 좋은 후보, 실력 있고 또 지역에서 커온 정말 바른 후보를 하나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광주에서도 한번 선거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도 저 영남, 특히 대구 같은 데서 좀 자리를 내줄 각오도 하셔야 되겠네요. 내주 각오를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본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그 지난번 순천 곡성 예. 한마디로 호남에서 예. 어떤 그 선거 혁명을 일으켜서 지역구도를 깨는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지역민들의 유권자들의 혁명이 한번 있고 난 뒤에 네. 대구에서도 네. 상당하게 그런 그 어떤 좀 움직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모든 지역이 20년, 30년 동안 네. 이렇게 특정 정당의 독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대구를 대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막론하고 예. 전국적으로 좀 제발 그런 그 독식하는 그러한 그 선거 결과 네. 이런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번에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이 있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패율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지역구도를 조금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 하고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네.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될 겁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갖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예. 정말로 네. 그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지역에 그런 구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원인이 있거든요. 예. 제도 때문에 그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저는 그 원인을 네. 정말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고 네. 근본적인 인식 변화 네. 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떤 그 특정 지역 네. 출신이 집권을 했을 때 예. 그 지역 인사 발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또 지역에 정말 의미 있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업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특정 지역을 챙긴다, 특정 지역을 소외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는 네. 그러한 근본적인 바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네네. 네. 그래서 인사 문제도 거론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 면에 있어서 편중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요? 말씀하셔야죠.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늘 주장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 특히 박근혜 정부는 네. 100% 대한민국 네. 을 주장을 해 왔었었고 예, 그렇죠. 예. 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젊은 사람들, 네. 젊은 사람들이 네. 좀 다수 많이 요직에 좀 발탁이 돼서 네. 그 젊은 감각의 국정 운영 이런 것이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님도 여성이고 우리 고레일 사장이나 기업은행 사장님이나 옛날에 치안 정감도 여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아주 여자분들이 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들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네. 호남 네. 출신들을 포함한 지역적인 어떤 그 좀 두루두루 고루고루 일부러라도 애써서라도 찾아서 이렇게 발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네. 정말 국민 통합이나 화합 또는 인재
애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 발굴해서 쓰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친박계 아주 중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통하실 것 같은데 별로 뭐 말이 안 통하는 모양이죠. 이정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참고하실 겁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정현 의원님은 절대로 쓰레기가 아니신데, 아이고, 왜 나는 쓰레기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도 곡성 목사동 촌놈입니다. 제가 말이 예. 좀 투박하고 네. 평상시에도 저는 비주류입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저는 엘리트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투박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말은요. 예. 제가 18대 때도 그랬고 19대 때도 그랬고 순천에서도 그랬고 네. 아주 선거 유세 때 제가 울면서 하는 얘기였거든요. 네. 제발 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제발 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일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정말 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저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제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네. 내가 거의 울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고 또 우리 당원들이니까 네. 제가 떨어졌습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해놓고 뭐 사람들 반응을 보고 나서 뒤늦게 제가 깨달았습니다만은, 네. 역시 아무리 촌놈이었더라도 말을 지나치게 투박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아, 예. 지나치게 투박해서 나온 말씀이다. 그럼 뭐 사과까지, 그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뭐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사과도 또 열심히 하셨다. 어쨌든 그 국민들이 네. 듣는 입장에서 그게 네. 불쾌했다. 그러면 뭐 무조건 정치인 입장에서는 네. 뭐 내 지인은 아니었었지만 받아들인 분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 책임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당에서는 무소속으로 천정배 의원이고 새정연합에서는 조영태 후보가 나와서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새누리당의 정승 후보하고 야당의 지금 이 분열 현상 또는 뭐 이제 서로 이제 공격하는 이런 양상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야당이 분열을 한다. 예. 그것은 지금까지 항상 분열을 해왔으니까 김영삼, 김대중 분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열린우리당 분열부터 시작해서 네. 항상 분열을 해왔으니까 뭐 그건 그쪽에 뭐 병가지 상사인데 네. 늘상 있는 일인데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광주에서 출마한 두 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천정배 전 장관님의 경우에는 사실 목포 수재입니다. 네. 호남 출신 중에서도 우리 뭐 변호사님도 굉장한 수재님으로 알고 있지만 예, 우리 예. 천정배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정말 목포 수재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목포에서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너무 좋게도 이분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에 가서 출마를 해서 4선 의원이나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말 중앙 무대에서 승부를 걸어가지고 예. 정말 호남 출신으로서 전국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커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서울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네. 그랬다가 또 이제 안 되니까 광주로 지난번에 광산에서 또 출마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이번에 이제 서구을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1년짜리인데 네. 저는 큰 인물답게 좀 진득하게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네. 내가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4선 동안이나 하면서 몸담았던 당을 탈당을 하고 나온 것까지도 잘못된 건데 네. 또 그 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정말 예. 저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정말 그 정치하면서도 그랬고 호남 출신으로서 저는 의리를 네. 생명처럼 여깁니다. 의리. 그런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오늘날까지 있게 했었던 그 정당을 탈당해서 그 당을 욕을 하고 비난한다. 예. 저는 이것은 그 사람의 도리고 인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어떤 지도자나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고 안 해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이 부분은 좀 우리 천정배 전 장관님께서 네. 어쨌든 후배들이 봤을 때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에 대해서는요? 조영태 후보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가요? 그분은 이제 서구 이번에 선거 서구 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서구 갑에서 출마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셨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공교롭게도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그 당의 구청장 후보를 계속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속 후보가 된 사람이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다시 그 후보를 공천을 해갖고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까지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에서. 아. 그랬는데 이 앞전 불과 3년 전에 갑에서 이제 공천에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예. 탈당을 하고. 예. 탈당을 하고. 예. 근데 이제 바로 몇 년도 안 돼서 바로 또 옆에 의뢰다가 예. 그 당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에서는 공천도 안 주던 사람을 이제 3년 뒤에 의뢰다가 공천을 이렇게 주는 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역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일석으로 밀어주는 거 빼놓고 네. 정말 이게 다른 지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권자 알기를 네. 정말 우리는 공천만 해주면은 당신들은 말없이 찍어주지 왜 잔말이 많아? 아. 우리가 공천했는데 네. 누구를 공천은 뭘 왜 당신들이 따져? 이런 심보가 아니고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전부 지켜보고 있던 그 주민들인데 갑에서는 공천도 안 줬다가 네. 의뢰 공천을 줘서 지금 다시 또 더더구나 탈당했다가 나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는 쉽게 당을 버렸다가 쉽게 당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네. 이렇게 쉽게 자기를 키워준 당을 버릴 정도의 심성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국민들도 배신할 수 있는 네. 무서운 심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최고위원이시니까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전부 4석을 두고 이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몇 석이나 차지해야 승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예. 야권이 분열되니까 그 여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예, 하잖아요. 예. 저는 정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야권이 분열이 되니까요. 네. 오히려 그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긴장감 갖고 더 뭉칩니다. 보궐선거니까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도 나가게 되고 네. 훨씬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리하다 싶은 선거가 꼭 유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유권자 지지자들이 긴장을 하고 뭉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결과야 유권자들이 지금 결정할 문제니까 제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선거입니다. 네. 그렇게 안심하고 있어서 형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내일 이제 또 광주 가시겠네요. 내일 새벽부터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국회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7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이고 기간 연장 문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이죠. 야당의 특위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죠.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영표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쫓아가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예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상 최대의 국부 유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특위가 사실상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핵심 증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개발, 자원외교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자화자찬을 많이 늘어놓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해외 자원개발의 어떤 정책 추진 배경과 원인 네. 그리고 또 문제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사죄의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 사저 앞까지 찾아가서 촉구를 한 겁니다. 네. 촉구를 하셨는데요. 네. 직접 접촉은 못 하셨겠네요? 예, 너무 벽이 높으니까 제가 만나 뵐 수는 없었어요. 답변도 못 들으셨고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원외교 국조. 이게 이제 사실상 끝나는 겁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예. 왜 그러냐면 7일 날이 1차 시한이지만 예. 여야 간의 합의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25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까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이렇게 엄청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건을 새누리당이 덮어두고 가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인지 저는 판단하도록 더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또 아직 합의를 못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간 연장하자는 예를 꺼내셨습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 네, 어제 그 노영민 국조특위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간에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죄송합니다. 그 5명의 핵심 증인 채택 문제하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둘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도 안 하겠다 지금 여당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간 연장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아무튼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 고집을 하면 무슨 연장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든가요? 아니면 무조건 연장을 안 하겠다든가요? 우선은요,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5인방? 네. 소위 이런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다. 아,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다? 네네,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표가 출석을 하더라도 이 5명은 안 된다. 이런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5명의 핵심 증인을 포기하면 뭐 연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핵심 증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뭐 그 중에서 뭐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저희가 주장을 하면 연장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 출석시키겠다. 그러니 열어보자. 이런 제안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일부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추정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역으로 어제 그 권성동 간사에게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설사 출두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은 안 나온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맞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명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자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면 여당에서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정치 공세고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국정조사 특위가 기관 보고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사실로 확인이 되고요. 더구나 그 하베스트 날 정유 공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 2조가 들어갔는데 329억에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어겼고 또 그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당시에 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 매입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메릴린치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시켜서 증권 거래한 것까지 밝혀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는 좀 새누리당이 이렇게 그 핵심 증인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만 대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5명을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여당 쪽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도 이제 또 1차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양보해서 이 5사람은 나중에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우선 다른 증인들 증인 신문을 먼저 해본다든가 또는 뭐 기타 다른 타협안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어제 많은 타협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떤 타협안 제시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이제 증인을 기존에 한 120명 정도 요구했었는데 59명으로 줄였고요. 5명의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완전히 거부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관 보고라든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미 실무적 차원에서는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그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실무자들 데리고 하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국정조사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네. 핵심 증인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그 우리 국민들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 다 문 닫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어떤 언론사에서 예, 예. 여론조사를 오늘 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예. 67.2%고요. 예.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가 81.6%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이 해외 자원 개발로 해서 수십 조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알겠습니다. 않고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재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네. 자원외교 청문회에 전 정권 핵심 인사들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드렸죠. 3503번님. 자원외교 실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려면 사업을 실제로 주관한 기관장부터 부르는 것이 순서겠지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부터 나오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정치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3503번님입니다. 3474번님께서는 자원외교는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면 해당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 이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채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응답률은 4.8%로 나타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홍영표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